주간 포커스 테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나요? 리모델링을 들고 왔는데 네. 이게 사실 시간에 움직였어요. 맞아요. 금요일 날 시간 외에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번 주 내내 보고 있던 섹터였는데 네.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냥 일단 주제는 리모델링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 종목은 살짝 바꿨어요. 제가 보던 종목이 사실 시간의 상한가여가지고 네. 뭐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월요일 날 또 흐름이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시간의 상한가가 간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너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그 갭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을 네. 따라 들어가는 맞아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종목은 이따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리모델링을 보는 건 그 이번에 당선인의 공약집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굉장히 양은 방대하지만 그 공약집을 보면 이제 대 제목이 있고 그 안에 중간 단계 제목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세부 시행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의 중간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 아예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의 이름 자체가 보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라고 아예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게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약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국토부랑 인수위가 이제 협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 이제 부동산 250만 호 공급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지금 당장은 여소야대 국면이죠. 이게 무슨 꼭 정치 방송은 아니지만 네. 이게 뭘 하려고 해도 표수가 모자라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는 빠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시행이나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번 주에 얘기가 나왔던 게 재건축 규제 하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리모델링이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직권적으로 바로 어느 정도는 시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대표 공약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게 원전 그리고 부동산이 뭐 대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안에 이제 온갖 세부적인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 재건축 완화 관련돼서 이미 중소형 건설주가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이 리모델링 관련돼서 어떤 규제 완화가 나왔을 때는 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소위 말한 정책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금일은 리모델링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일단 앞서 이제 리모델링 말씀을 드려서 네. 일단 이건 산업을 저는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건 산업을 이건 산업.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사실은 지금 정책 관련된 그리고 러시아 이슈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때 보면 정말 스몰캡이 움직여요. 네.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건. 사실은 대장 종목은 그런 데서 찾아야 되죠. 실적을 보고 찾아야 될 건 아닌데 네. 이게 모멘텀 플레이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건 산업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플레이도 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이 회사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업종 내에서 최고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합판이나 뭐 이런 쪽을 다루는 업체예요. 합판과 마루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합니다. 이 합판과 마루는 아시다시피 목재가 들어가죠. 네. 그런데 목재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기본적인 논리를 보면 원자재가 많이 올랐는데 왜 원자재를 쓰는데 오를까?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그럼 가격 전가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매출단이 늘어나고 나중에 이 원자재가 빠지게 되면 영업이익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스토리를 짜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회사는 양쪽이 다 좋아요. 뭐냐면 목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합판이나 마루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도 보겠지만 이 회사 칠레법인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역시나 이제 목재 가격 인상으로 가격 정가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 회사는 목재를 사다 쓰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기네가 조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조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솔로몬 제도에서. 이 조림 사업을 하다 보니 목재를 자기가 원재료를 조달해서 쓰고, 근데 그 원재료의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이 원재료의 가격을 합판과 마루에 전가시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추세는 그래서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도 진짜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가능성이 사실은 꽤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갖춘 리모델링 관련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 목재 가격 상승에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장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과 차트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실적이 좋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 현재 1,400억 단위입니다. 1,400억 시가총액에 작년 기준 실적이 321억이에요. 그러면은 멀티플이 거의 뭐 5배, 6배 수준인 거고, 지금 사실 올해는 영업이익이 더 찍힐 걸로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굉장히 싼 건데, 기술적인 패턴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내려오고 있었죠. 자, 이런 패턴으로 저점도 같이 사실은 여기 복사해서 똑같은 각도로 선을 만들면 저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작년 5월 달에 이때가 이제 목재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온 건데, 이 채널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돌파가 됐어요. 최근에 이 상단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금일은 이건 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 산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